자, 실무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entity 뭐가 되겠습니까? 실체가 되고요. 뭐 존재 정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flect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요거는 어차피 그 구문 inside out에 나와 있는 단어로서 타동사로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를 반영하거나 미러랑 같은 뜻이죠. 아니면 반사한다 정도의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on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동의어를 좀 적어드리면 dwell on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자동사로 쓰일 때와 타동사로 쓰일 때의 쓰임을 갖다가 분리해서 좀 기억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가시면 뭐가 길다니? 가볼게요. 자연과학은요, do not study, 연구하지 않습니다. 실체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데요. 어떤 실체냐면 반영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돼? 뭔가를 생각하는 그들의 행동을 생각하거나 어떤 이유, 근거, 이성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실체들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들 혼자서 지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지들의 어떤 논리, 근거, 이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실체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이 연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연과학자들이나 이 엔지니어들은 뭐를 신경 쓰냐면 where ER을 신경 쓴다라고 해요. 어디서 그 물체가 떨어지는지? 잠깐만요. 뭐를 신경 쓰냐면 일단 첫 번째가 얘네. 어디서 그 물체가 떨어지는지가 첫 번째 목적어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가 얘가 두 번째 목적어네요. 그리고 속도를 갖다가 신경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도로 뭐 하는 거냐면 chemical reaction occurs,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그 속도에 대해서 연구,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렬이 3개가 되면서 이렇게 웨더절까지 이렇게 3개가 되면서 마지막에 접속사 or를 갖다가 빡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Whether or not the bridge falls down, 그 다리가 무너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물체라든지 아니면 스피드라든지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지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관심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어법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문장이구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접속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형태라고 가정을 일단 할게요. 그러면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요 형태가 그대로 여기에 붙을 겁니다. 뭐 at이라고 할게, 지금은 at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versus 이게 그냥 which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니까 얘가 완전한 형태인지 불완전한 형태인지를 좀 보자는 것이고, 전치사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구조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 형태를 좀 보라는 거예요. 물론 좀 어렵게 나오면 도치 형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얘의 품사가 원래 대명사 아닙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할 뿐이지 대명사야.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in which, in them, at them 이러면 장소의 느낌을 주죠. 그래서 장소에 해당하는 부사 표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뭔가 대명사가 이렇게 붙으면, 전대가 붙으면 하나의 부사 형태가 되니까 그 뒤에 동사 주어가 오는 도치 형태도 올 수 있기는 해요. 수능에 나온 적도 있고요. 꽤 오래 전이지만 이런 뭐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패턴을 보는 게 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은 볼게요. Natural scientist와 engineers들이요 신경을 씁니다. 어디에서 물체가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speed라는 명사가 존재하고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화학 반응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어는 화학 반응이고 동사가 일형식 동사니까 완전한 문장 괜찮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justify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준동사나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동사 자리가 아닐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런 문장들은 해석과 구조 분석을 동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요청할 수 없습니다. 물체나 케미컬이나 브릿지,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개가 뭐야? 다 같은 맥락이죠.
물체나 화학물질이나 다리한테 to justify 그들의 행동, 그들은 이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보라고요. justify 해보라고 요청할 수 없다. 앞에 동사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 있는 접속사는 이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 플러스 하나를 연결시켜주는 요 세 개를 이어주는 접속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수 없고요. ask 명사 투부정사 형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목적격 보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다. 3번 마찬가지인데요. 좀 볼게요. 오호라 이렇게 준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가 문장을 좀 보자고요. Matter of natural science. Natural science의 matter 중요한 점은 뭐냐면 is physical. physical라는 게 중요한 거래요. 그 다음에 scientist가 뭔가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련의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operate 작동되고 운영되는 건데 physical world에서 이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장이 아주 괜찮거든요. 여기까지. 왜요? 주어 동사가 잘 이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접속사 하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준동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acting as라는 게 뭐뭐로서 역할을 한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원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수일치다. 100% 수일치예요. 됐습니까? 100% 비동사의 밑줄 100% 수일치. 그러면 보세요. reality 주어. that is of interest 흥미로운 현실인데요. 자연과학자들한테 흥미로운 실체가 뭐냐면 is 동사 자리이면서 reality에 대한 뭐니까? 동사니까 단수 쓰는 게 맞겠죠. 그럼 얘겠네. 여러분들 보세요. 이 how라는 게 뒤에 곧장 주어 동사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취하고 뒤에 주어 동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무슨 절로만 쓰이냐면 명사 자리에만 쓰이는 절이에요. 개념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주어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고 얘는 얼마나 뭐뭐인지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간 부사, closely는 면밀히 상세하게 이런 뜻인데 부사의 밑줄이 거져 있거나 형용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상대가 아닐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부사가 밑줄이면 형용사가 아닐까? 형용사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부사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잘 봐봐. 그들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위치를 따져봤을 때 형용사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원래는 동사 뒤쪽에 있던 친구들이 나온 겁니다. understand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주어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얘가 동사 뒤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겨? 보어 역할을 한다는겨. 그러니까 이 동사가 거진 이 형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비동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간 거야. 원래 he is smart였는데 how smart he is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완전한 문장을 쓰다가 뒤에 이렇게 부사가 수식어로서 동사를 이 수식하는 컨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태에서 예인지 예인지를 보려면 뭐를 보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뒤에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모델이 주어야. 그 다음에 is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to reality by measuring 전면구가 나와 있으니까 싹 지워버리면 비동사 뒤에 좀 외롭지 않습니까? 그럼 요 자리에 close라는 형용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형이 실제와 가까운지. close가 가까운이라는 형용사고요. closely는 부사로서 면밀하게라는 뜻이니까 얘가 들어간다면 구조상, 해석상 맞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을 갖다가 골라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볍게 어법 클리어 했고요. 30번인가? 가볼게요. conscious라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알고 있는 혹은 뭐 의식이 있는 정도의 좀 포멀한 뜻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요렇게 해서 앞에 있는 A를 갖다가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brought about은 bring about의 과거 형태, 지금은 과거 분사 형태가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bring about이 뭔가를 야기시키고 초래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동 형태로 쓰여 있으면 아참 거참 거시기하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잘 해석하는 것일까가 좀 어렵단 말이죠. A는 야기가 되어진다. B에 의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A의 원인은 B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구문 인사이드 아웃 정확하게 24강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분사 형태로 가게 된다면 B에 의해 야기된, 비롯된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봤을 때 얘를 갖다가 여기다 쓸까? 얘를 갖다가 결과, 그 다음에 얘를 원인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요거는 복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야 그냥 외우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개념을 조금 이해해서 복습해가지고 머릿속에 박아야 돼. 알겠지? 자, 문제 가볼까? Similarly, 유사하게 Study of Impressionist Paintings. 이거 어렵다. 연구인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 인상파 페인팅스, 그림에 대한 연구가요. 만든대요. 우리가 조금 더 의식이 있게끔 만든대요. 뭔가를 알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conscious of까지를 하나의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뭐를 인식하게끔 만드냐면 infinite니까 무한한 다양성이죠. 색깔 변화에 대한 무한한 다양성을 갖다가 인식하게끔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에 의해서 야기가 되어지는 거냐면 플레이에 의해서요. 빛의 어떤 현상, 말 그대로 플레이니까 현상이나 작용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이 색깔의 무한한 다양성, 색깔 변화의 무한한 다양성을 인식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또 뒤에 또 있네. 네. 또 다른 흥미로운 영향력인데요. 어디에 미치는 거냐면 우리의 시각적 습성들에 미치는 흥미로운 영향력이 또 뭐냐면 어디에서 옵니까? 사진술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가볼게요. 늘 내가 강조를 드리는 바지만 이게 A일까 아니면 not A일까를 좀 살펴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번 같은 suggestiveness 단어도 어려워요. 뭔가를 암시하는 것, 암시성이라는 요딴 단어는요. 사실은 정답이 되기가 좀 껄끄럽겠죠. 왜냐하면 반이어가 약간 좀 애매해요. 챌린지는 뭔가를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찬성한다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conscious, unconscious가 바로 다 반이어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살짝 애매하다. 그러니까 보기만을 보고서도 조금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죠. 정답일 수 있겠다 아니다가. 자,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식에 대한 엄격한 습관을 가진다는 게 엄격한 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다채롭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진 느낌이죠. 인식에 대한 엄격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아트의 기능이라는 게요. 이러한 습관들이 좀 도전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습관은 엄격한 습관일 텐데 이런 것들에 좀 반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는지 볼게요. 어떤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그쵸? fresh awareness 뭔가 딱 확고한 딱딱한 습관을 깨는 거니까 이렇게 fresh awareness가 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챌린지 괜찮아 보이죠? 이를테면 헨리 무어나 아니면 그레엄 스튜어랜드의 작품이요. 흥미로움을 자극한다라고 합니다. 뭐를 보여주는 거에서? 모양을 보여주는 거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여주는 거냐면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한 물체가 다양한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니까 뭔가 이렇게 다양한 fresh한 awareness를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의 물체가 다양한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괜찮죠. 유사하게요. 요런 이제 페인팅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좀 더 알게 만든대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가요. Similarly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이 무한한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죠. 계속 갑시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영향력이라는 건데요. 이 습관에 대한 영향력이요. 사진술로부터도 온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깔끔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얘가 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없다가 확실하니까 과거에
요 내추럴리스틱 자연주의 전통에 대한 그 아티스트들이요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유사 물체를 묘사하는 것을 안 한대요.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은 관점에서부터 친숙한 물체를 묘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친숙한 물체, 지우개가 친숙한 물체인데 얘를 뭔가 되게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거니까 그들의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겠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안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잘 붙여 읽어 가시면서 툭툭툭툭툭 연결되는지 아닌지를 보시고요. 요 문장 내에서도 정답의 근거를 얼마든지 잡으실 수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읽고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33번.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보는 그 관점을 그러니까 얘를 너무 관계대명사라고 한정짓지 마시고 앞에 명사가 있으면야 당연히 수식어가 되는 거지만 명사가 없다라고 하시면 좀 유연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which 다음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명사가 없는 와중에 동사 혹은 주어 동사 이렇게 온다. 혹은 명사가 없는 와중에 명사를 뒤에 달고서 동사 주어 동사 온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어떤 것이 동사하는지 여기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많이 했던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요 패턴을 하나 좀 적어놓으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여기다가 그리고 백다운인데 백다운은 문맥상 좀 여러 가지의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이라는 게 친구들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뭔가 이렇게 밀어줬을 때 지지하다의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운이 같이 있으니까 백은 보통 신체 부위 어디지? 등이죠. 등을 갖다가 밑바닥으로 대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적할 때 등을 밑바닥으로 댄다. 그건 무슨 말이야? 약간 항복의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굴복하다 혹은 뭐 물러서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가볼까? 보시면 그룹 내에서 개인들의 각각의 페어, 짝꿍들은요. 어디로 갈 거냐면 상호 동의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bout which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요, 여러분들. 쌤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hich 다음에 동사 형태를 쓰는 명사절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느 것이 뭐뭐 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will be boss, 보스가 될 것인지 다른 상대방보다 보스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상호적 합의를 한다는 거죠. 아, 그룹 내에서 그 개개인들의 각각의 쌍이 결론, 합의에 도달하는데 아, 누구가 무엇이 보스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요. 이러한 합의는 도달됩니다. 뭐 동안에? 그들이 처음 initial encounters, 처음 만나는 동안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동사, 얘가 두 번째겠네요. 결정한대요. 이런 합의는. which individual이야. 동사 뒤에 which니까 그리고 which 다음에 명사를 쓴 다음에 동사예요. 어떤 개인이 will back down, 물러설지, 후퇴할지 나중에 만났을 때 누가 후퇴하고 누가 물러설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쉽게 말하면 서열 정리를 좀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3번에 문제를 갈 건데 연결사가 있었나? 잠깐만요. 없었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없어요. 가겠습니다. 좋아요. 빈칸은 첫 부분에 있으니까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Some species of mammals form 이 포유류 집단인데요. 얘네들이 사회 그룹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구성되는데 많은 개인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그룹 내에서 뭐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그룹 내에서 이 매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룹 내에서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이 개인들은
뭐 하냐면 상호적 합의를 하는데 누가 보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처음 만났을 때 뭘 결정하냐면 누가 다음에 만나면 이 후퇴하고 물러서고 항복할지를 갖다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요? 빈칸에는 서열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한다 이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군 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from then on when that pair of individuals 그 이제 개인들의 쌍이 어떤 아이템에 다가가는 거야. 서로 관심이 있는 그 아이템 먹이가 되겠죠. 음식과 같은. 그러면 higher ranking individual가 아이템을 차지하고요. 다른 애는 지나간대요. 왜겠습니까? 보스니까 너 먼저 먹어 이거죠. 만약에 각각의 카운터가 대신에 각각 그러니까 매번 마주칠 때마다 죽음을 야기시킨 다면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지문이 알고서 읽으면 혹은 내가 그냥 풀어주는 느낌은 되게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를 조심해야 되시냐면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정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이 발생하지 않은 일을 한번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는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정법 과거 아닙니까? 이게 그룹 멤버들 중 하나의 죽음을 야기시켜 대신에 그러면 꽤나 빠르게 멤버들, 남아있는 멤버들이 없을 것이고 그 종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너 먼저 먹어. 네가 힘세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할 때마다 맞짱 떠가지고 한 명이 죽어. 그러면 개체가 줄어든다. 이 말이거든요. 종의 멤버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을 때 then those members, 이 멤버들은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가질 만큼 충분히. 그러면 서열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만날 때마다 싸워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손 번식,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겠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시고요. 여기서 뭐지? 라는 느낌을 느꼈으면 요 가정법이 주는 뉘앙스를 못 느끼셨던 거야. 그러니까 서열 정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갑자기 왜 죽어?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가정법 과거 형태 그리고 주절 우두동사 너무 쉬운 패턴인데 이걸 가정법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뭔가 그 사실 그대로의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뭔가 윗 내용과 충돌되는 느낌을 느끼셨을 거란 거지. 됐습니까? 아무튼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개인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리더가 될 운명이었다.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 요즘 막 그런 초등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막 되게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엄마가 글을 쓴 거죠. 그게 뭐 어린이집인가 어딘가 유치원인가 학교인가 아무튼 거기 선생님한테 보내는 글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아들이 왕의 DNA가 있으니까 왕처럼 대접하라 뭐 이런 거 아니야. 말이 되냐 그게? 각각의 개인은요 리더가 될 상이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과 이렇게 컴패니언십 친구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어린 애니멀들이요 종종 지배를 당합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파이팅이 종종 제한돼요. 뭐 함으로써? 노미넨스, 지배계층을 형성함으로써. 그렇죠. 지배계층을 형성한다는 게 서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싸움이 제한되니까 생존에 유리하겠죠. 됐습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위치. 이 서열 내에서 개인의 위치가 크기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좋죠? 마지막 문제. underpin. 지지하다. 찬성하다. 정도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not A nor B인데 A가 아니다가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nor이 이렇게 문장 시작할 때 나오게 되면 요 B에서
도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요?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가 발생을 하고요. 선생님이 어법이나 구문에 적어드린 바로는 타이프 1 도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한 비도 역시 아니다. 비도 아니다 라고 해석을 좀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 The theories, 이론들인데요. 지지하는 이론이 되겠죠. 무엇을? 이러한 이론들을, 이러한 치료법을 지지하는 이론들은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는 동안이냐면, 실험적 심리학, 실험 심리학이 뭔 말이야? 어렸을 때니까 실험 심리학 초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들은, 이게 잠깐만요. 그들이 누군지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계속해서 이 대명사를 자꾸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뭔지를 정확히 보셔야겠죠. 이런 정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have not been amenable. amenable은요, 여러분 밑에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안 썼거든요.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요 이론들은요, 받을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동사 표시할게요. 과학적 확인에 대해서, 즉 과학적 확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론들은 과학적 확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not이 나오니까 또한 뭐도 아니다가 되겠죠. 또한 그것은 가주어 쉽지도 않습니다. 뭐 하는 게 쉽지 않은 거냐면 쭉 묶어버릴게요. assess 평가하는 게요. 무엇을? effectiveness 효과를요. 효율성을요. 그 테라피예요.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들로부터 만들어진 거. 그들은 뭐야? 이론이겠죠. 이론들로부터 유래된 그 치료법들에 대한 효용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Both because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오래 걸리는 거와 그들의 목표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 때문에 둘 다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면 되겠다. 되십니까? 길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일일이 하나하나는 말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한 포인트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복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로 갈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실제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살짝 들었었어요. however가 있으니까 뭔가 완전히 바뀌는 느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할 수 있었겠지만 소재를 보고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공해요. 테라피스트한테 풍요롭고 다채로운 이 원천, 아이디어의 원천을 제공을 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뭐에 대해서 감정적인 발달이나 관계에 대한 좀 좋은 원천들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얘기를 하다가 좀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왜? however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의가 누굴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문 내에서 뭐를 확인하는 걸 중점으로 단절을 확인하는 걸 중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가볼게요. 뭐 길다잉? Psychodynamic 테라피스트니까 뭐 정신역학 테라피인데요. 치료법인데 이게 정신분석, psychoanalysis니까 정신분석을 포함하는 정신역학 테라피는 광범위하고 정교한 이론에 기반을 한다라고 합니다. 인간 발달에 유아 때부터 지속해서 뭐 심리 치료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론에 기반을 한대요. 그런가 보다. 유아의 발달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관계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아 때부터 관찰을 한다라고 하니까 유아의 발달 나오는 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사이코다이내믹 요 이제 테라피스트들이요 만들었어요. 방식을 인식을 증가시키는 건데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치료적 관계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때? 뭐 테라피스트들이 방식을 만들어 왔대요. 이게 인식을 증가시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인식, 이 관계 같은 거, 그러니까 관계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관계에서 이해가 된다. 뭐 이런 관계 나오니까
틀릴만한 이유는 안 느껴지는데 뭐 잘 모르겠다 느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 그러면. 이론들인데요. 이러한 테라피스는 뭘까요? 테라피. 위에 테라피가 있었나 보세요. 테라피스트들이 방식을 만들었대요. 이런 감정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방식들이죠. 이게 뭐 치료적인 관계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테라피 중에 일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이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는 동안 실험적인 사이콜로지가 생겨났을 동안 그리고 그들의 과학적인 확인에 확인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때요? 내용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상이야.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건 들어요.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낫이 있으니까 노어가 나오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또한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또 이게 마이너스 내용 나오고 또다시 마이너스. 괜찮죠? 쉽지 않대요. 효율성을 평가하는 게 테라피에 이게 이론들로부터 나온 테라피예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아 보여. 여기도 괜찮았어요. 여기 또 뭐 딱히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debate인데 about the extent 정도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초기 패턴, 관계에 대한 초기 패턴이 잠깐만요. 초기 패턴. 그쵸. 관계에 대한 초기 패턴이 나중의 기능을 결정하는 정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돼야 됩니다. 뭐의 맥락에서? 증명된 효율성에 대한 맥락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사이코테라피에. 뭔 소리야? 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는 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 넘어올 때 괜찮아 보이고요. 2번도 나쁘지 않고요. 3번도 연결되니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4번도. 그러니까 3번, 5번 중에 고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however 다음에 플러스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테라피스트들한테 원천을 제공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3번 뒤에부터 이 4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얘가 과학적 확인을 받을 수가 없고 효율성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플러스 얘기는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대의는 앞에 있는 요 대의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5번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중간에 갈 때쯤에는 뭔 소리야 알 수가 없군 이런 느낌으로 가지만 어쨌든 간 정답을 찍어가는 과정은 꽤나 심플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글의 흐름을 보고서 however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반대 내용을 넣다 보니까 5번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평가원을 볼 때쯤이고요.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9월 평가원을 보고도 70일이라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그렇다. 근데 그것이 잘 봤던 못 봤던 본인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육상 선수들 달리기 할 때요. 심지어 42km를 뛰는 마라톤 선수조차도요. 1초를 아끼기 위해서 마지막 결승 라인, 피니싱 라인에서 가슴을 내밉니다. 조금이라도 초를 아끼려고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건 연습일 뿐이에요. 실전을 위해서 내가 한 발 더 간다라는 느낌으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2km 뛰는데 100m 남았어. 근데 포기. 그러면 그냥 포기한 점수야.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든 가가지고 가슴을 들이밀거나 다리를 쭉 내밀어. 그러면 그만큼 성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한 발 더 뛰어간다. 한 발 더 내밀어 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